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왜 S&P 500를 못 들었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일은 일주일 전쯤에 있었죠. 근데 그때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바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취미로 어떤 저의 개인적 생각들을 뉴스 기사나 논문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식 이야기도 당연히 하게 되죠. 주식 쪽에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본래 이 채널의 취지는 저는 차 덕후로서 이제 좀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바로 만들지를 않고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든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안 만들까도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간간히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셔서 그냥 저의 개인적 의견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S&P 500에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참 많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S&P 500은 뭔가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이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선정한 500개의 종목이 뿐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 그걸 지킨다고 해서 꼭 S&P 500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기사가 사실은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앞으로도 좀 더 이익을 내도 자동적으로 S&P 500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미 7월 21일에 그런 기사가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찾아본 바로는 여태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했을 때는 S&P 500에 더군다나 테슬라 같이 큰 마켓캡을 자랑하는,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주식들은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들어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랄까요? 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전문가니까요. 이걸 보고 일련의 어떤 미국의 시스템, 특히 학생을 뽑는 최근에 이런 소송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하버드에 입학하는 것에 대한 이제 소송건이라든지 최근 미국 유명 대학의 그런 어드미션에 대한 소송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것에 이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DOJ죠, Department of Justice가 이제 하버드, 예일, 이제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유니버시티 텍사스부터 해서 이제 유명 사립대학과 괜찮은 이제 주립대학들이 이제 소송에 이제 휘말립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아주 휘둘리고 있죠. 지금 기사가 2020년 8월 16일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지금 이걸 파헤치고 있는 거죠. 이 요지가 뭐냐면 아시아 학생들이 이런 유명 대학들한테 소송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데 나는 성적도 좋고 내신도 좋고 다 당신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왜 나를 입학을 불허했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좀 다릅니다. 한국이라면 이게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시험을 보고 딱 점수화해서 컷으로 해서 자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미국의 대학 입학 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학생들을 제출한 서류들을 모아다가 사정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커미티들이 모여서 교수진들이라든지 여러든지 입학처장이라든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일종의 가이드는 있고 결정은 결국 커미티에서 합니다. 이 대학들이 사실상 인종에 대해서 쿼터를 둔 게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 사실은 다양성 때문이거든요. 이 미국 대학들이 추구하는 이념 중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종을 받아서 대학을 좀 풍성하게,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사회와 삶을 만든다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15년에 평균적인 각 인종별로 파퓰레이션인데 그거보다는 백인 학생들이 좀 줄었고, 아시아는 이 소송건 주체가 아시아인들입니다. 중국이나 이런 한국 분들이죠. 인구는 여기 있지만 입학생들의 비율은 여기 있습니다. 워낙에 시험을 잘 보니까요. 라틴이라든지 블랙피플, 다른 분들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인들이 인구 대비 엄청나게 이런 입학을 잘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인종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과 이 동아시아 3국의 친구들은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 분들은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잘 푸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을 다양화하더라도 이 아시안들은 그걸 어떻게든 맞춰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맞춰갖고 입학 과정을 뚫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다양성을 해치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는 인종에 사실상 쿼터를 두는 듯한 형태를 취하는 거죠. 절대 인종 때문이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결국 대학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기사들 다 보면 애둘러서 이렇게 결국은 인종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래저래. 첫 번째 소송 싸움에서는 이게 되게 긴 싸움입니다. 지금. 대충 이 유명한 아이비 대학들이라든지 유명 사립 및 주립 대학들이 어느 정도 키를 잡습니다. 그때 이런 대학들이 키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정도 이게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건 맞으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을 뽑아야 되고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아웃 퍼포먼스 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들이 이게 잡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들을 보면은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아시아인들의 퍼포먼스가 더 압도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인종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된다는 것들을 사실상 이제 트럼프 정부는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걸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리퍼블리컨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공화당 분들하고 지금 이 소송 건 중국 분과 한국 친구들하고 약간 성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거는 아카데미 언어라든지 GPA 혹은 테스트 스코어, SAT 점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수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을 뽑으라 이겁니다. 다른 걸 보지 말고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려지지 말고 그런 것만 보라 이거죠. 한국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진짜 당연한 건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옳다 그렇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온다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노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학 이념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변동폭이 큰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이드가 맞긴 한데 아직 이 월가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세력에서는 어떤 테슬라의 비판적인 좀 안 좋은 시선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찜찜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P 500는 한번 그러니까 노를 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S&P 마음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무슨 가이드라인을 왜 만들어놨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기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경계가 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어떤 모든 시스템들은 이렇게 뭐 성적이 딱 맞고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커뮤니티를 믿는다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비리라든지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시험 문제 한두 문제 잘 푼다고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미국 대학에서 있으면서 느껴본 점은 성적이 좋은 친구는 그저 주어진 일을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성적이 오히려 안 좋으면 저 같으면 불성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창의성이 높다고도 생각할 수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가이드는 있지만 테슬라가 그걸 잘 맞췄고 지금 월가 내에서 어떤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은 여전히 이 미디엄 프라이스가 좀 부정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겟 프라이스를 19불로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800불, 지금 가격에 비해서 800불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 폭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 때문에 이런 찜찜한 면 때문에 당연히 가이드를 여태까지를 봐선 가이드를 지켰으니까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에 살짝 상황을 보고 이 노를 해도 내가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를 한번 보고 이 노 쳐도 되겠다 해서 결국 노가 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 계속 흑자를 내면은 이거 언제까지 마냥 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만약에 테슬라가 또 흑자를 내게 되면 여전히 S&P 500은 그걸 넣어야 될 압박을 받습니다. 여전히 노할 찬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점점 지금 메이저 회사들도 테슬라에 대한 시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두 분기 연속 만약 흑자를 낸다면 저는 거의 높은 확률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학들 중에서 이런 인종 쿼터를 사실상 철회한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 대학들 중에 서부에
MIT라 불리는 칼텍인데요. 만약에 인종 쿼터를 두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칼텍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곡선이 칼텍인데 2000년대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늘어서 거의 입학생의 절반이 아시아인 경우 학생인 걸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브라운, 예일, 유펜, 다트머스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보십시오. 거의 이 선에서 묶여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른 이유를 대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인종 쿼터가 보여지는 면이 있는 거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